예, 우리가 리눅스에서 CentOS를 가지고 많이 실습을 했는데, 또 CentOS와 함께 많이 사용이 되는 우분투로도 한번 실습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유닉스를 모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유닉스가 1969년도에 C 언어로 개발된 운영체제입니다. 오래됐죠. 그래서 윈도우즈보다 훨씬 오래된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이 유닉스는 뭐 HP나 IBM 이런 브랜드의 써니나 이런 브랜드에 의해서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사용 중입니다. 근데 이 유닉스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좀 기업 외에는 일반인들이 쓰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무료로 배포한 버전이 리눅스입니다. 예, 그래서 1984년도에 리처드 스톨만 이분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GNU 프로젝트라는 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무료로 쓰자. 예, 이게 이제 GNU 프로젝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부분의 그 유닉스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운영체제의 중요한 커널이라는 이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 91년도에 이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이분이 커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리눅스 했고, 지금도 이분은 계속 리눅스의 아주 핵심적인 개발자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현재 2018년 12월 현재 4.19.9 이 버전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리눅스를 우리가 실습할 때는 PC 한 대에다가 완전히 리눅스만 깔아서 해도 되고요. 근데 그러면 윈도우즈를 못 쓰니까 파티션을 아예 나눠 가지고 멀티 부팅으로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그냥 윈도우즈 돌리면서 가상 머신을 설치해서 실습을 하는 방법을, 세 번째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 가상화 솔루션은 크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VMware가 제일 빠르고 유명하고 점유율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박스로 실습을 할 텐데요. 오라클에서 개발했고, 이게 무료예요.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근데 VMware는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가 유료죠. 이거 라이센스 평가판 30일 평가판 종료된 후에는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VMware 플레이어가 있습니다만 조금 기능이 빠져 있죠. 핵심적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복제 기능, 가상머신 복제 기능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박스를 쓸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료라는 좋은 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약간 좀 VMware에 비해서 좀 느린 면이 좀 있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이 현재 2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배포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크게 차이는 없고, 어차피 리눅스가 소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약간 좀 바꿔가지고 기본적인 사용법은 비슷해요. 세부적인 게 틀린 거죠. CentOS 이거는 회사에서 그 서버용으로, 또 특히 호스팅 회사에서는 이 CentO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취업하셔서 회사에 가시면 주로 리눅스 하면 거의 CentOS를 기업용으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분투도 많이 쓰거든요. 우분투는 이것도 역시 그 우분투에서 서버를 못 돌리냐, 그건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일반 사용자들이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그 수업 때는 버추얼박스에다가 우분투를 깔아가지고 실습을 할 거고요. 버추얼박스를 깔아보겠는데요. 버추얼박스 홈페이지로 먼저 가볼게요. 버추얼박스.org. 여기가 이제 버추얼박스 이제 홈페이지고요. 거기서 이 세 번째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고, 여러 버전이 있는데 윈도우즈용, 또 리눅스용, 또 솔라리스용, OSX용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니까 버추얼박스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박스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할 거고요. 실행.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 옵션으로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하고, 예, 여기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갈게요. CA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라클의 브랜드라 보니까 버추얼박스, 예, 기본으로 할 거고요. 네. 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자, 이게 가상머신이잖아요. 가상머신이니까 가상머신 안에서도 인터넷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를 장비를 깔아요. 그 얘기입니다. yes 해야죠. yes 하고 이제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예. 새로 만들기 우분투라고 써봤습니다. 우분투 치면 찾아줘요. 리눅스 우분투 64비트. 다음 누르고 메모리는 일단 1024 1GB로 되어 있는데 40965로 잡을 거고요. 4GB. 다음 눌러서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드는 거고요. 이게 VDI는 버추얼박스 전용 이미지고요. 다음 동적 할당이 있고 고정 크기가 있는데 동적 할당은 처음에 한 6.67도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는 거고 대신에 속도가 느리고요. 용량은 절약이 되는데 속도가 느리고 고정 크기는 속도는 빠른데 처음부터 용량이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적 할당으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파일 여기 하드디스크는 최대 지금 40기가로 일단 할당할 거고요. 만들기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죠. 예, 그럼 우리가 버추얼박스는 준비됐고요. 이제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분투는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좀 쉽다고 할까요? 제일 인기 있고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 배포판 중에 하나가 우분투고요. 이 우분투 뜻이 뭐냐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기념이 우분투 정신이래요. 근데 이게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이랍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분투닷컴 사이트에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면 여기가 우분투의 공식 사이트고요. 여기서 메뉴바에서 다운로드 클릭하면 쭉 나오는데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용, 서버용, 사물 인터넷용, 클라우드용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데스크탑을 깔 거예요. 서버를 공부하고 싶은데요? 예, 데스크탑 안에 서버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분투 서버는 서버 기능만 딱 들어있고요. 예를 들면 X 윈도우나 이런 기능이 없어요. 쓰기가 좀 전문가가 아니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데스크탑을 깔 거고요. 데스크탑도 버전이 두 가지예요. 18.04 LTS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냥 색깔이 하얀색으로 된 게 있죠. 18.10 이게 최신 버전이고요. LTS가 뭐냐면 롱텀 서비스라고 해서 좀 버전업이 좀 천천히 되는 안정적인 버전이에요.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기업에서는 좀 안정적인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최신 버전이니까 18.10을 써볼게요. 네,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우분투 아이소 파일, 아이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한 2GB가 좀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버추얼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머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놨고, 우선 처음에는 아이소 파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광학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비어 있어요. 거기에 아이소 파일을 선택할 거예요. 예, 자, 여기 이 화면에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장소가 있죠. 예, 저장소에 보면 여기 광학 드라이브가 비어 있다고 돼 있죠. 예, 여기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예, 여기서 디스크 이미지 선택을 누릅니다. 예, 디스크 이미지 선택 누르고 예, 방금 아까 우리가 받은 우분투 아이소 파일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이소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 광학 드라이브가 아까는 비어 있음이었는데 이제 우분투 18.10 버전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보시면 시작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 전원을 켜는 거예요. 가상 머신을 켜는 겁니다. 시작 누를게요. 예, 그러면 구동이 됩니다. 예, 우분투 화면이 켜져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이런 이제 그 안내문이 있는데 X 버튼 읽어보시고 X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예,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해서 초기 이제 시작을 하고 초기 작업을 이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선 이 환영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설치 과정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어가 좀 편하니까 내려가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요. 예, 그러면 두 가지가 보이죠. 체험하기가 있고 설치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설치를 해보니까요. 해상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게 화면이 잘려가지고 잘 어렵더라고요, 설치가. 그래서 체험하기를 눌러서 체험하기에서 해상도를 바꾼 다음에 설치를 들어가면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분투 체험하기 눌러볼게요. 예, 체험하기. 예, 그럼 이런 화면이 떴죠. 예, 말 그대로 그냥 체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써보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해상도가 좀 약간 작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전원 단추 있죠? 전원 단추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눌러보시고 거기에 이 설정 아이콘이에요. 설정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쭉 나오는데 맨 밑으로 내리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여기 해상도가 800, 600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화면이 잘려서 다음 버튼 눌러야 되는데 다음 버튼이 안 보여서 진행을 못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눌러서 1024-768보다 이제 제일 최저로 잡혀 있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좀 설치할 때 어렵습니다. 화면이 잘려가지고 다음 버튼이 안 보여요. 또 창닫기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800, 600은 설치하면 안 되시고 1024-768보다 높은 걸로 잡으세요. 네, 저는 1024-768로 잡을게요. 자, 잡고 벌써 보시면 버튼이 잘려 있죠. 이쪽에 보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초록색 보이세요? 초록색이 지금 오른쪽이 800, 600이라 잘려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초록색을 누르면은 이제 Keep Changes 하면 지금 변경한 사항을 계속 유지할까요? 여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해상도가 충분히 커져 가지고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상도를 1024-768보다 높은 걸로 적절하게 잡으시고 창을 닫아주세요. 예, 닫은 다음에 바탕화면에 보면 우분투 18.10 설치가 있죠. 예,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설치 과정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상도 잡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해상도만 잡고 이제 설치로 들어가는 거죠. 예, 더블 클릭해서 설치요. 예, 그럼 설치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일단 환영합니다 떴고 지금 한국어 설정돼 있죠. 예, 계속하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계속하기. 자, 키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예, 잘 선택되어 있네요. 한국어. 이 우분투는 설치하자마자 바로 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CentOS로 공부할 때는 추가로 또 추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글 썼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돼 있고 다 계속이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 및 기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일반 설치로 그냥 할게요. 이게 일반 설치가 있고 최소 설치가 있는데요. 최소 설치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깔아야 되니까 일단 아직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반 설치로 할게요. 계속.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파티션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파티션을 지금 이게 기본 파티션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파티션으로 바로 잡혀서 알아서 설치가 돼요. 물론 바로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스왑 메모리라고 해서 가상 메모리죠. 우리가 지금 하드디스크 메모리를 4GB로 잡아놨잖아요. 4GB면 사실 충분한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이게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램이. 특히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큰 프로그램도 돌리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가상 디스크를 써야 되는데 수압이 모자라 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설치를 할 텐데요. 자, 맨 밑에 보면 기타가 있죠. 파티션을 직접 만들거나 크기를 바꿔서 우리가 파티션을 직접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예, 기타로 해서 계속. 예, 그러면 자, 여기서 화면이 이제 하얗게 나왔는데 볼게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하고 SDA가 보이죠. 예, SDA 여기서 그 아래쪽에 보면 새 파티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새 파티션 테이블을 누르고요. 예, 그럼 이 장치에, 그러니까 여기 대부 디바이스의 약자예요. 예, SDA라는, 그러니까 A라는 하드디스크라는 얘기죠.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만들겠습니다. Yes. 예, 계속. 예, 계속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요. 예, 더하기를 누르고요. 이게 마우스가 좀 왔다 갔다 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공간에 보면 지금 42949 돼 있죠. 40기가 체크하고요. 여기 남은 공간 선택한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눌러서 우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왜 이걸 했냐면 스왑 파티션 잡으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써도 물론 문제가 없었는데 스왑 때문에요. 스왑을 5GB로 설정하려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를 5120 5GB 할 거고, 파티션 종류는 주 파티션이고 여기 용도를 스왑 영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용도가 ext4 저널링 파일 시스템 돼 있죠? 여기에 단추 누른 다음에 예, 보면은 스왑 영역이 있거든요. 스왑 영역 누르고 여기를 5120으로 바꾸는 거죠. 5GB. 예, 여기 크기의 5120 용도의 스왑 영역. 오케이. 그러면 지금 스왑 영역이 하나 생겼어요. 예, 지금 이제 스왑이 하나 할당됐고 그 밑에 남은 공간이 줄어 있죠. 예, 남은 공간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또 더하기요. 이번엔 남은 공간을, 자, 여기 또 이제 여기 또 중요한데, 이 파티션은 잘못하면 또 다시 또 해야 되니까요. 자, 남은 공간은 여기 마운트 위치에 슬래시 루트 파티션을 정할 거고요. 지금 논리로 잡혀 있는데 논리로 하면 안 되고 주로 잡겠습니다. 주 파티션으로. 네, 그래서 여기 주 파티션으로 바꾸고, 용도 마운트 위치는 용도 그대로 놔두고 마운트 위치는 슬래시. 예, 지금 새 파티션 종류 주로 바꿨죠. 마운트 위치 슬래시 해서 오케이. 네, 그러면 다 잡혔어요. 이제 예, 루트하고 스왑하고 잡혀있고, 예, 여기 한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죠. 맨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금 설치가 있어요. 지금 설치 누르면 설치가, 예, 바뀐 점을 디스크에 쓰겠습니까? 계속하기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파티션 잡은 다음에 넘어와요. 시간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해상도를 제가 키웠는데도 잘려 있죠. 여기서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거주지가 서울이죠. 서울이고 계속. 예, 오른쪽 아래에 계속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마우스를 좀 움직여 보세요. 이름에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데 사용자 계정은 유저라고 할게요. 아이디 유저, 비번도 유저, 둘 다 유저. 그러면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 너무 비밀번호가 약하다, 너무 짧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진행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름에 유저, 컴퓨터 이름 놔두시고요. 사용자 이름 유저, 암호 다시 한번 유저,
확인도 유저. 예. 자, 이렇게 하고 짧은 암호라고 나오죠. 근데 진행해도 돼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계속하기 누르면 설치가 돼요. 예, 그럼 파일 복사를 하고 이제 설치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설치가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20분? 15에서 한 20분 이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여기 이제 건너뛰기 버튼이 있거든요. 건너뛰기 버튼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다 끝난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 하지 말고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답답해가지고 건너뛰기 했더니 인터넷이 안 켜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근데 계속 쓸 수 있는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서 재부팅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재부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설치 미디어를 제거하라는 얘기죠. 제거하고 엔터키를 치라. 근데 우리는 지금 ISO 파일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ISO 파일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다음 넘어가요. 엔터키만 한번 누르면 돼요. 예, 그래서 설치가 다 끝나고 이제 첫 번째 로그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설치할 때 유저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 눌러서 유저 계정하면 되고, 우분투는 루트 계정이 처음에 로그인 못하게 막혀 있어요. CentOS는 여기 밑에 쳐가지고 루트 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루트 비밀번호 설정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로그인 안 돼요. 막혀 있어요. 설정을 풀어야, 우리가 고쳐야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반 사용자만 로그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트는 로그인 안 되고, 유저 누른 다음에 패스워드 유저였죠. 자,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계속 그래서 좀 쉬운 걸로 했어요. 사인인. 네, 그러면 유저 계정으로 로그인 됐고, 기본 옵션으로 할게요. 초기 설정인데 스킵, 넥스트. 네, 돈 하면 끝났고요. 해상도를, 여기서도 한번 해상도를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눌러서 디바이스에 가면 또 800돼 있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바꾼 거는 체험하기에서 해상도를 바꾼 거죠. 이거에서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또 해상도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1024, 768 이상으로 보다 높은 걸로 잡고 확인 눌러서 해상도를 바꿔주시고요. 자, 아까 그리고 이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CPU 프로세서를 2개로 할 거를 빠뜨렸네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보면 가상 머신이 일단 다 됐으면은, 한번 설치가 완료됐으면 꺼보세요. 끌 때는 이거 누르고 이게 파워 오프가 꺼지는 거거든요. 자, VMware 여기서 설정에 가서 지금 메모리가, 이 시스템에 눌러보면 메모리가 4GB죠. 그리고 프로세서 눌러보면 프로세서의 CPU가 1개로 잡혀있죠. CPU를 2개로 잡을게요. 2개.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속, 세 번째 가속 눌러보면, 가속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세 번째 디스플레이에 보면 여기 3차원 가속 사용하기 있죠. 이거를 체크해 놓으면 아까처럼 마우스를 막 움직여야 잘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시스템에 프로세서는 2개로 올렸고요. 디스플레이에 가속에 3차원 가속 사용하기 체크했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켜면 다음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유저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을 했었고요. 루트 계정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아놨어요. 보안 때문에. 좀 루트 계정이 혹시라도
이게 노출이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큰 문제가 되니까 보안 관계상 막아놨습니다. 자, 루트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루트 계정 비밀번호조차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 우분투에서는 좀 특이한 명령어가 있는데 이 sudo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sudo는 슈퍼 유저 do입니다. 즉 윈도우즈에도 보면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 sudo예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관리자가 사실은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일반 유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su2를 붙여야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도 앞에다가 sudo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렇게 관리자 권한의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워드, 원래는 이제 패스워드하고 루트 하게 되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접속을 터미널을 켭니다. 자, 근데 터미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있죠. Show Applications 이거 누르시면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서치에다가 터미널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하나 나오죠. 터미널 쳐보면 나오는데 눌러요. 그럼 이게 터미널이에요. 근데 터미널이고 이 왼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게 작업 표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터미널이 맨 밑에 있잖아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Add to Favorite 하게 되면 이제 즐겨찾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고정처럼 되는 거죠. 누르게 되면 이제는 이 터미널을 닫아도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봐서 좀 불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뭐 썬더버드 이거 안 쓰거든요. 실습할 때 안 쓰니까 이런 거 마우스 우클릭하고 Remove from Favorite 하게 되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기 자주 쓰는 것들만, 터미널은 이제 자주 써야 되니까 켜놓은 거고요. 자, 터미널에서 제가 폰트를 조금 약간 키우겠습니다. 자, 거기서 패스워드하고 루트 하게 되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 얘기죠. 자, 근데 자, 뭐라고 나옵니까? 이 패스워드는 루트 계정이 자, 지금 일반 계정으로 유저 계정,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일반 계정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얻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su2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su2가 붙으면 슈퍼 유저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루트 계정을 바꾸세요 하면, 이제 그러면 대신에 뭘 물어보냐면, 그럼 당신 유저 계정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비밀번호를 우리 유저 계정은 id 유저, 비밀번호도 유저로 맞춰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 커서 안 움직여요. 유저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관리자 권한을 얻은 거예요. 얻었고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그러죠.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지금 비어 있었어요. 1234로 쉽게 할게요. 1234 엔터, 또 1234 엔터. 그러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이제 실행하다가 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앞에 이 sudo 슈퍼 유저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 보호기가 있어서 화면 잠금을 자주 이제 우리가 안 쓰게 되면 화면이 잠겨 버려요. 그럼 다시 또 로그인을 또 해야 되고, 또 화면 보호기가 있어가지고 또 ES 키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해제를 할게요. 세팅에 가보면 프라이버시에 스크린 락이 있는데 여기 오토매티컬 스크린 락을 5%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영문 메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글 메뉴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동 화면 잠금을 끔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여기서 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 이 전원 단추가 보이죠? 거기서
이게 환경 설정이에요. 누르시고, 어제 이제 디바이스를 했던 것 때문에 백해서 여기서 세팅, 프라이버시를 찾아보세요. 프라이버시, 거기서 스크린 락이 있고요. 스크린 락에 오토매티컬 스크린 락 돼 있죠. 여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회색이 되면은 비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비활성화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잠금 해제했고요. 모니터 전원 끄기도 해제할게요. 그래서 전원에 블랭크 스크린이 있고 거기를 네버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파워, 밑에 파워 있죠. 파워에 블랭크 스크린에 5분, 그러니까 5분이 지나면 화면 보기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네버,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잠기지 않고, 우리가 또 실습할 때 자주 이제 화면이 잠겨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게, 우분투에다가 서버 설정을 하면 외부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네트워크 설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분투에서 여기 터미널에서 ifconfig 해보세요. 자, 자, 이 명령어가 좀 약간 다르다 그랬죠. 우분투에도 IP 조회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ifconfig를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ifconfig를 써보려고요. 근데 ifconfig는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sudo가 관리자 권한이라고 그랬죠. apt라는 게 우분투에서 프로그램 설치 툴이에요. apt install net-tool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 명령어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sudo apt install net-tools, 그러면 이 sudo 명령어를 치면은 항상 유저, 지금 현재 계정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비밀번호 유저 치고 엔터 하면 이제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가 잘 끝났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다시 지금 해상도가 약간 제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ifconfig 치게 되면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위에 보면 10.0.2.15 이런 IP가 있잖아요. 근데 이 IP를 접속을 하면 접속이 안 돼요. 제가 한번 윈도우즈에서 cmd를 실행하고요. 그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을 하는 명령어가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지금 C에 윈도우즈에 시스템 32로 가서 핑하고, 방금 우리가 복사한 IP 주소를 복사해서, 지금 이 붙여넣기도 지금 잘 안 돼요. 그것도 설정해 드릴 거예요. 저 IP를 한번 쳐볼게요. 10.0.2.15 치니까 접속이 안 되죠. 접속이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을 추가로 해줘야만 접속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요, 네트워크 설정 작업을 추가로 하겠는데요. 자, 우리 이게 지금 우분투 운영체제가 실행 중이고, 또 버추얼 박스에 이 프로그램 있죠. 버추얼 박스 그 설정 프로그램.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분투 실행 중이잖아요. 자,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설정 누르고 거기 가면 네트워크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메뉴, 거기서 지금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돼 있죠. 고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고급. 고급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 다음에 연결되면 NAT라고 돼 있는데요. NAT라고 돼 있는 걸 바꿀 거예요.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바꿀 거예요. 호스트 전용 어댑터. 여기를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버추얼박스 호스트 온리 이더넷 어댑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원래 나트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거를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바꿨죠. 바꾼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상 머신에서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가상 머신에서 네트워크의 어댑터 2에 다시 이제 거기 가보면 어댑터 2에 가보면 여기서 지금 네트워크의 어댑터 2 지금 체크 안 되는데 저 꺼야 돼요. 지금 실행 중인 가상 머신을 꺼야지 이거 설정이 됩니다. 우리 실행 중인 가상 머신을 종료를 할게요. 셧다운 하세요. 파워 오프. 파워 오프하고 네트워크 설정 바꾸고 다시 켜야 됩니다. 예, 변경사항 유지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 자, 어댑터, 그럼 여기 어댑터 2가 이제 활성화되죠. 어댑터 2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사용하기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선택하고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도 호스트 전용 어댑터. 자, 지금 어댑터 1에 호스트 전용 어댑터, 어댑터 2에도 호스트 전용 어댑터. 자,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에서 어댑터 1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고 어댑터 2만 추가를 하는 거였어요. 어댑터 1은 나트 원래대로 나트 그대로 놔두시고 어댑터 2를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추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시작을 할게요. 하고 가상 머신을 켜세요. 자, 그럼 재부팅을 했죠. 재부팅하면 IF config 명령어를 치면은 아까는 10.0.2.15 이런 IP가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그 어댑터 1이었고요. 우리가 어댑터 2를 추가했잖아요. 자, 어댑터 2에 보면 이제 이게 생겼어요. 192로 시작하는 IP 있죠. 예, 이걸로 접속을 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IP를 지금 복사 붙여넣기 아직 안 돼요. 그것도 설정을 해야 돼요. 윈도우즈랑 우분투랑 복사 붙여넣기 지금 안 되잖아요. CMD 다시 한번 켜고 아까 이걸로 하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핑하고 이제 이 IP로 컴퓨터마다 다르죠. 56에 102번 치니까 이제는 접속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일반 사용자로도 충분히 sudo 명령어로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실행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아예 루트 계정에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su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su 명령어가 뭐냐면 스위치 유저라는 뜻이에요. 사용자를 전환한다. 근데 su만 치고 뒤에 아무 이름을 안 적잖아요. 자, 이렇게 터미널에서 보시죠. 터미널에서 지금 앞에 사용자가 지금 유저죠. 현재 사용자가 유저예요. 근데 su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스위치 유저를 바꿔라. 유저 바꾸는데 아무 말을 안 했죠. 그럼 루트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루트 비밀번호를 치라는 얘기예요. 네, 커서 안 움직여요. 1, 2, 3, 4 치고 엔터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가 루트로 바뀌었죠. 루트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su 명령어를 치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루트로 막 작업하다가 다시 일반 계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su하고 한 칸 띄고 사용자 아이디를 적으면 돼요. 우리 유저 아이디를 유저라고 했죠. 유저. 네, 그러면 다시 유저 계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전환을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 잠깐 로그 아웃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지금 유저 계정으로 접속해 있는데요. 유저에서 로그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저 계정인데 그 밑에 보면
우리는 루트로 로그인을 하고 싶단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not listed 눌러서 여기다가 루트를 치고요. 비밀번호가 1, 2, 3, 4잖아요. 1, 2, 3, 4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이게 원래 기본 설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설정을 바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CentOS하고 차이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유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저로 들어갈게요. 일단 유저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이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바꿔보죠. 좀 약간 절차가 복잡한데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런 그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에디터는 뭐 gedit, 여기도 동일하게 gedit가 있거든요. usr share writedm, 자, 이 좀 복잡하죠. 여기 컴프 파일까지 열어서 마지막 줄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할 거고요. 이게 루트로 접속하는 옵션을 추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재부팅을 한꺼번에 할게요.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게 gedit도요, 편집도 관리자 소유의 파일은 gedit로 수정이 안 돼요. 읽기만 되고 쓰기가 안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쓰기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앞에 su들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ustom.comp에다가 루트로 19번 라인에 루트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로 해줘야 되고, 또 있어요. gdm 패스워드라는 데다가 두 번째 라인에 주석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root.profile에다가 마지막 세 줄을 코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여기 지금 리부트 적었는데 중간에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번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적어놓은 것대로. 근데 이거 좀 설정 파일은 잘못 건드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걸 보시고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터미널에서 컴포 파일을 열어요. 그럼 거기 보면 여기에 이게 에디터인데 텍스트 에디터에서 프레퍼런스에 보면 라인 번호를 표시하는 게 좋아요. 디스플레이 라인 넘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 넘버가 체크되고, 폰트 사이즈 약간 키워볼까요? 여기 에디터에 가서 폰트 앤 컬러에서 지금 여기 13호로 되어 있는데 약간 폰트를 제가 키워볼게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16 정도로 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두 줄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줄에다가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하고, 자, 보세요. 세이브가 막혀있죠. 세이브가 막혀있죠. 그래서 여기를 복사하고 잠깐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와서 세이브 안 하고 빠져나가는데, 자, 그냥 gedit 하면 이런 설정 파일들은 읽기만 되고 쓰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su2를 붙여줘야만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su2를 붙이고 들어가서, 그러면 암호는 유저 계정의 id, 유저 계정의 패스워드, 유저죠. 치고 들어가서 다시 저장하고 이제는 세이브가 돼요. 이렇게 뭔가 좀 설정 파일, 일반 파일은 괜찮은데요, 이런 시스템 파일들은 su들을 앞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붙여주시고, 여기 보면 뭐 이런 그 메타데이터 페일드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그 큰 문제 아니니까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리부트 마지막에 하세요. 이번엔 custom.comp를 또 역시 su들을 열어서 19번째 라인에 이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열었고요. 19번 라인에 보면 시큐리티 이제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철자 중요합니다. 대문자 중요합니다. 네, 하고 역시 세이브하고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 gdm-패스워드인데 두 번째 라인을 주석으로 막을 거예요. 네, 패스워드 열어서 지금 파일을 좀 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PAM인데 D라고 썼군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그 패스워드 관련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제가 적은 3번 라인이에요. 3번 라인. 네, 3번 라인에 OS required 이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 quiet succ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다가 주석이 샵이거든요. 샵을 붙이는 겁니다. 네, 샵을 붙이고 나가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루트 밑에 있는 점 프로파일을 열어서 마지막 세 줄을 바꿀 거예요. 네, 열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 줄을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 작은 따옴표는, 이건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역따옴표예요. 역따옴표는 숫자 1 왼쪽에 있는 작은 따옴표가 아닙니다. 이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약간 그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대각선 내려오는 역따옴표거든요. TTY,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이고요. 세미콜론 다음에 then이 들어갔고요. 자, 이 세 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재부팅을 할게요. 재부팅 할 때는 reboot이라는 명령어죠. 자, 아까 마지막 파일을 편집할 때요, 맨 밑에 이 라인이 있었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이 MESGN하고 true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이 한 줄짜리를 이렇게 세 줄로 바꾸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은 샵으로 앞에 주석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루트로 로그인이 잘 됩니다. 여기 샵 앞에 샵 붙이고 리부트 하면 이제 루트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고 리부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저만 듣는데 not listed를 불러서 루트 비밀번호 1234 치고 로그인 해보니까 이제 접속이 잘 되고 있죠. 자, 루트로 접속을 하면 우리가 유저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 설정이 나오는데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요. 해상도도 바꿔주시고, 좀 이게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이 별도거든요. 아까 그 화면 잠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실습할 때는 지금 이제 루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명령어를 쳐서 바꾸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 터미널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다 치는 것도 공부가 되지만 때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와 리눅스 간에 클립보드를 공유하는 설정을 하겠는데요. 자, 이 리눅스 가상 머신에서 장치에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라는 걸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가상 머신, 우리가 지금 이 가상 머신이죠. 여기서
설정에 그래서 메뉴에서 가상머신, 실행 중인 가상머신에서 메뉴에 보면 장치가 있고 거기에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 장치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 있죠. 이 게스트 확장이라는 게 아까 그 클립보드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설치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죠. 눌러서 그러면 CD가 이제 삽입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할까요? 물어보거든요. 런 하시면 됩니다. 자, 런 하면 여기서 사용자 계정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유저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넣는 거예요. 유저 하고 오센티케이트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 이게 리턴 키를 누르면 윈도우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누르면 다시 돌아갔어요. 설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를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상머신 화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머신 화면이고 이게 오라클 버추얼 머신 화면이잖아요. 자, 버추얼 머신 화면에서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설정, 일반, 고급 거기까지 가셔서 클립보드 공유하고 드래그 앤 드롭이 있는데 그걸 양방향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설정, 일반, 고급. 일반의 고급에 가면 클립보드 공유 사용 안 하면 돼 있죠. 여기를 양방향,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방향, 드래그 앤 드롭도 양방향 이렇게 설정을 하십시오. 둘 다 양방향으로 확인. 자, 그렇게 이제 설정은 됐고요. 그러면 리눅스 지금 실행 중인 가상머신을 리부트를 하세요. 아예 끌까요? 아예 파워 오프하고 다시 켜면 이제부터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게 됩니다.